11시 구해줘 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미라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2월의 마지막이자 또 두근두근 새로운 1월이 시작되는 한 주이기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들고 있는 개인은 내년에 이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를 피하려는 개인들과 또 오늘 배당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힘을 좀 겨루면서 변동성을 보였던 오늘장이었는데요. 자, 그래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마감부터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0.06% 강세로 2,808선 견조하게 잘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약세로 927포인트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들이 많이 털어내는 모습이었죠. 무려 9,300억 넘게 덜어내는데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이를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8,750억 이상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이 많이 담아갔던 오늘 코스닥이었네요. 자, 오늘 특징으로는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오늘 장중 8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내일의 배당 나기를 앞두고 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마감되는 탄력이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과 스마트폰 산업의 개선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LG전자 살펴보시죠. 자율주행과 전기차 모멘텀 함께 가져가고 있죠. 이틀 전에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와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같은 이슈로 하루 쉬고 나서 오늘 다시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오늘 11%가량 상승으로 마감이고요. 또 관련해서 LG전자 우선주 쪽으로 노려보자 했던 분들도 많으시죠. 같은 이슈로 이틀 전 상한가 도달했던 우선주는 오늘도 66,000원까지 고점을 높여가고요. 25%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룹주까지도 오늘 일제히 함께 올랐습니다.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까지도 오늘 함께 빨간불 켠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콘텐츠 관련주 뽑아봤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 흥행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에이스토리가 함께 나란히 신고가입니다.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함께 오르기도 했던 오늘장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살펴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신청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슈와 함께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오후 들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내부의 임원과 친인척들이 3만 주를 넘게 매도했다는 소식과 함께 내부 주식 거래 금지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까지 거래가 되고 또 내년 1월 4일에 새로운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내일 내년 시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시면 저와 채팅하면서 소통하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은 어떤 분들이 또 등장을 하실까요? 전문가들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올해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봐야겠죠. 오늘 이번 주 시작은 이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고난 종목 분석의 강자들 등장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권영우, 이준기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는 또 오늘 종목들 부지런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도록 할 텐데요.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남겨놔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에 또 사연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자, 이번 연도 어떤 종목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또 내년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볼까요?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하루 정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자, 오랜만에 코스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올라갑니다. 오늘도 2808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코스피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또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를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리라고 해서 뭐 서두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사람 인체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머리, 어깨, 허리, 무릎 이 기준으로 이제 현재 코스피 어디까지 왔나 하고 비유하자면은 허리 정도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21년도에는 3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빅사이클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업황은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시세는 초상승세를 이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21년도부터 빅사이클 반도체 장기 호황에 진입하게 된과 동시에 향후에 인공지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이런 사업 부분에 추가로 진출할 시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의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다시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가치는 더욱더 전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서 지수의 움직임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코스피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만 두고 보자면은 여러 대내 이슈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된 점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준다면은 따라서 저절로 코스피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연달아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삼성전자의 호조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대형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는 또 반대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이번 연말 배당락 이슈 다음 날 어느 정도 배당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아니면은 다른 이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볼 수 있겠지만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코스피가 앞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따라서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점, 이 부분 인지해 주시되 앞으로 향후 단기적인 1분기, 2분기만 보실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더 흐름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코스피 위주로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업황적인 부분 고려하시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21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 디폴트 수업이라고 하죠. CDS 프리미엄 인하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었고 신용도 또한 한 단계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이탈하면서 오늘 1,0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자면 그 요인 중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이제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1,100원 돌파해 준다면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요인이고 기술적인 반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050원까지 하락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원달러 하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또한 코스피가 삼성전자 주도하에 일시적인 대외 요건 원달러 환율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고 이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쭉쭉 달려가는 코스피인 만큼 허리업하고 달려가는 코스피 얘기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허리야 할 때 그 허리였네요. 그 말인즉슨 머리는 아직 저 위에 있고 아직 허리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함께 쭉쭉 더 달려갈 코스피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업황을 고려해가면서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코스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코스닥은 권영우 전문가 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좀 약세로 마감을 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덜어내는 만큼 약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코스닥은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제가 팩트로 좀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배당 기준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7일경에 우리 머니투데이 일단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2월 7일경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가 유럽 브렉시트 협상에 관련한 불확실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거 12월 7일경에 제가 코스피 담당이 그때 하고 있어서 코스피에 관한 시향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 출연을 못하고 나서 시장이 한 2주 동안 횡보하다가 지난주 한 막판에 대량의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방을 활짝 열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나와줬었죠. 제가 이 코스닥 시향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코스피 시향을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자, 왜냐하면요, 삼성전자가 기관이 지난주에 370만 주를 사면서 코스피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370만 주에 이어서 오늘도 뭐 거의 대량의 어떤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었는데 240만 주가 오늘 추가로 수급이 유입이 됐죠.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24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배당 기준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세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해서 정말 배당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매수세와 그리고 대주주 회피, 어떤 대주주 과세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익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의 어떤 싸움에 관해서 기관이 어느 정도 우세했던 시장이 바로 오늘 시장이었고, 대주주 회피 물량이 좀 많았던 부분이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가는 어떤 좀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들, 2020년의 불확실성은 오늘부로 혹은 내일까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 구성을 전반적으로 짜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쳤고 적절한 투자 시점은 한 1월 초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물론 지금 증시에 추가로 새로운 변수가 있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영국을 통해서 지금 유입이 돼서 일본까지도 지금 전파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파력이 뭐 70%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70% 이상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백신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의 백신으로 변종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일단락 시키면서 사실상 증시의 어떤 하방을 이끌어낼 만한 큰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좀 더 가봐야 시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의 하방에 이슈를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년에 3월에 공매도 재개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전까지는 공격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 증시에 대한 어떤 버블은 증시 버블의 마지막은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미국에서 지금 경기 재개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고 또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서 어떤 한 번의 붐이 일어나줘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 금리 인상을 실물 경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당장에 뭐 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재개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실물 경제가 완만히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내년 1월 초 이때부터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5G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권영우 전문가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단기적인 변동성 올해 연말까지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말씀해주신 부분들 배당 기준일이 지난 만큼 올해 변동성은 확실히 거쳤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와 또 내년 이 공매도 변경과 관련해서 좀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 새해 복 좀 많이 꺼내주셨었는데 사실 저희의 복은 또 수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 확인하러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시장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종목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종목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준기 전문가의 종목부터 바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오늘 같은 경우 첫 번째 종목으로 LNF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주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12월 첫 주에 5만 원 선에서 저희가 매수 처리가 됐고요. 7만 7천 원 선까지 52%가량 최고가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LNF 흐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NF는 이제 목표가 10만 원 그대로 유효하고요. 이 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LG화학에 이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그 엔드라인은 이제 테슬라에 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가 12월 16일인데요. 현재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5일선 부근에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이제 일봉상에서 12월 16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때 12월 16일 날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대량 거래 발생하기 전에 이따 박스권 돌파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해 주었다가 종가는 25%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발생한 이 캔들의 아랫꼬리 윗꼬리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세의 이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세의 조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나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한 장중에 이제 시세 관리가 나타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대 양봉 12월 16일 날에 발생한 캔들의 몸통의 3분의 1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현재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최근 5일 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중에는 다시 한번 72,800원까지
기록해 주었는데요. 이때 12월 16일 발생한 종가 부근, 그러니까 71,500원대 가격에서 일시적인 눌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 잘 받쳐주고 있고요. 이 지지 라인과 71,500원 이 사이로 주가가 어느 정도 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이번 당정 차원에서 12월에 한국판 뉴딜 입법 처리 예정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었죠. 3월 달에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고요. 현재 미국이 글로벌 경기 부양책을 시도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다시 한번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하면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 2차 전지는 이제 양극재가 가장 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신다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LNF를 보시되, 나중에 이제 그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후에 한국판 뉴딜 입법 처리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동사 2차 전지 섹터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여전히 홀딩 유효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NF 자세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 하시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내년의 수익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다소 아쉬운 종목도 하나 있는데요. 자, 오늘 공시가 나와서 좀 더 궁금한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특수건설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소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뒤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공시가 있었습니다. SK건설과 함께 전철 200억 규모의 정거장 공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 경제 발전 균형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제 특수건설이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 경부선이 앞으로 이제 지하화 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이제 슬럼화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지역 균형의 발전을 맞춰 나가겠다, 이런 소식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진행하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뿐 아니라 이렇게 지역 경제 균형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이슈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 주가가 크게 뭐 상승을 보인 시점은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달 보인 이후에 어느 정도 특별한 등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은 낮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지루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변곡점이 다다랐다는 이제 시그널로도 인식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동사의 경우에는 7,000원 돌파하면서 종가 안착 시에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과거에 이 특수건설이라는 기업이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고가 부근인 7,070원, 7,080원 부근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최근에 이 특수건설이라는 기업이 상장되고 나서 1년 동안의 흐름 가운데 과거의 저항으로 작용하던 가격대인데요. 이 가격대가 현재 매매 소화한 구간이 있고요. 다시 한번 7,000원 돌파하면서 종가 안착하고 20선 돌파하는 시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시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듭 공시가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7,000원 위로 안착 시에는 이러한 부분 다시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이번 10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 달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그동안 기다린 시간 만회하는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수건설은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1월 중에 그래도 좀 보람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홀딩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권영우 전문가의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정말 잘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때 짚어드렸던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전문가님 종목이고요. 뭐 창투사 관련주들도 정말 쑥쑥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SBI 인베스트먼트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정상 지금 2주 만에 이 종목을 점검을 해드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25%가량 그간 수익을 또 찍었었고요. 지금은 좀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저희가 흐름을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연일 신고가를 갈 것이다, 더 갈 것이다. 마치 8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보고 11월 24일경이었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800억 정도 터져줬고요. 그 다음에 이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이전에 거래대금을 돌파하는 많은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1,570억 정도가 터졌는데 보통 이때를 생각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밀리겠구나 여기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12월 14일경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12월 14일경에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일경 아마 시가로 공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가 1,180원에 공략하시던 분들은 당일 매수해서 고가 1,340원까지 가면서 14%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약 25%까지 수익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SBI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오늘을 왜 AS 종목으로 가지고 왔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가가 5% 이상 상승해서 시작을 해서 아직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목표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말씀드렸던 그 구간 1,700원으로 여전히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직도 흐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봐 드렸고요. 목표가 1,700원까지 지금도 계속 더 봐도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수익 챙기실 시청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KG ETS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수익 굉장히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37%가량의 초고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목표가를 6,100원 잡아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고가가 6,900원까지 도달하면서 지금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아마 수익 챙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더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KG ETS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KG ET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수익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사연자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 아직 좀 더 그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KG ETS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12월 1일경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었고 이때 아마 화요일 부분, 네,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은 약간 눌렸을 때 좀 버티시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버티셔서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6,100원을 터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의료 폐기물에 관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 KG ETS 종목이고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폐기물 업체들입니다. 지금 M&A 시장에서도 지금 폐기물 업체가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혹시라도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는 정말 욕심을 줄이시고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G ETS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어서 들고 계신다라는 사연 보고 오늘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는 좀 매도하시고 수익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종목들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좋은 수익이 될 만한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구해드린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자, 연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해 복, 수익이 될 만한 종목들 오늘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놔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혹시나 직접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좋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문자 남겨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좀 할 말이 많아요.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좀 골라서 남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또 길게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만 검색을 좀 해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셔서 글쓰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바로 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혼자서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너무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들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그동안 들어온 사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이 배당과 관련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닉네임부터 김배당이라는 닉네임 눈에 띄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배당 기준일인데 방송 시작 시간이 저녁이라니 저는 배당주 종목 좀 구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패스! 내년에 잘 가는 종목 좀 구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까지 함께 남겨주셨네요. 자, 김배당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연부터 정리해보시죠. 자, 역시나 우리 구해줘 스탁 애청자분들은 내년을 준비를 합니다. 함께 종목 찾아볼 텐데요. 자, 새해 복 스타트 끊어주신 우리 권영우 전문가님, 또 전문가님 덕분에 다들 복 나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종목 구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DB하이텍이 판가를 20% 최대 20% 인상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렇다는 것이 내년 반도체 빅사이클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을 방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ISC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 공정 테스트 소켓 생산 업체고요. 2021년 매출 비중이 메모리 기준으로 49% 그리고 빈메모리는 51%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부분이 동시에 수혜가 되겠습니다. DDR4에서 DDR5 전환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ISC고요. 비메모리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ISC입니다. 이 DDR5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고요. DDR4와는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이 칩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10%에서 15% 정도 DDR4보다 더 큽니다. 자, 근데 옛날에 2014년도에 DDR4로, 그러니까 DDR3에서 4로 전환이 될 때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DDR4에서 5로 전환할 때는 당연히 동사의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고가 부근에서도 쪼이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점을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눌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는 더 큰 상승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IFC는 목표가는 28,400원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이고요.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목표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4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릴 거고 손절가는 2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을 준비할 종목 첫 번째로는 ISC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저희는 목표가 28,4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지런히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열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좀 반도체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닉네임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1년 삼성전자의 해가 된다던데 관련주는 어떤 게 유망할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 사연은 이준기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내년 삼성전자의 해 맞습니까? 네, 삼성전자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하면은 물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삼성전자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는 기업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LOT 베큐움이라는 기업입니다. 좀 발음하기 좀 힘드실 텐데 LOT 베큐움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한 건식 진공 펌프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이 건식 진공 펌프라는 점은 앞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린 뉴딜 친환경 이슈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진공 펌프는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건식이 환경 차원에 좀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이 LOT 베큐움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11월 여기 보신 것처럼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9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11월 달쯤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박스권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11월 달에 이 LOT 베큐움이 3자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목적은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3자 유증을 진행했고요. 이때 3자 유증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OT 베큐움이 꾸준한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3자 배정을 진행했고 3자 배정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이 LOT 베큐움의 지분 일부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비메모리 혹은 메모리 반도체 매출,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장비 필요한 수요는 대부분 이 LOT 베큐움이 가져가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OT 베큐움이 만약에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좀 심리적인 구간을 고려해서 한 2만 원 정도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손절가 부근은 전 저점 부근인 16,250원 구간대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기 전문가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LOT 베큐움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가격 전략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6,250원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수탁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있는데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종목 찾으시는지, 또 얼마 만에 수익 챙기고 싶다 이런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계속해서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부지런히 또 내년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바로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찾아보시죠. 자, 역시나 또 오늘 새해 복 인사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번엔 변현재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지수는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네요. 너무 고점에서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래에 잘 가는 종목 좀 구해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잘 갈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또 하셨는데 현재가 또 중요하기도 하죠. 현재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잘 봐둬야 미래에 잘 갈 종목을 찾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시 권영우 전문가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또 다음 내년도에 잘 갈 종목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하면은 또 반도체인가요? 삼성전자죠. 또 반도체. 네, 그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바로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올해 8월에 시스템 반도체 13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스템 반도체에도 석권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의지를 밝힌 거죠. 그렇다면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 종목입니다.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해당 종목은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가 8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패키징 테스트는 약 4.2%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9년부터 좀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지속을 해서 2021년부터는 캐파가 약 1,200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스트 장비 수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약 1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목표가와 또 손절가를 적절하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물적 분할된 이후에 고가를 여러 번 달성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가가 역시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에는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바로 이런 반도체 섹터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할 때 당연히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을 포함한 전공정, 후공정 그 관련된 스몰캡 섹터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페스 아크도 역시나 물론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고 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1차적인 어떤 저항대 부근이 47,800원 부근 일단 목표가로 잡아 드릴 거고요. 그다음 39,500원이 추세 이탈을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39,500원 부근 여기를 손절가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아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페스 아크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주가 흐름 신고가 돌파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47,8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아래 하단의 손절 라인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두 분 다 반도체를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신 만큼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바로 다음 사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 좋습니다. 반도체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비라는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년은 반도체가 유망하다던데 좋은 기업들 관련해서 추천 부탁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 기대감이 확실히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기 전문가님 하나만 더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어떤 게 좀 좋을까요? 네, 반도체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티드 서킷보드라고 해서 PCB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부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PCB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21년도부터 빅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은 앞으로 실적은 더욱 이제 퀀텀 점프할 수도 있겠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반도체 관련주로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기업은 DKT라는 기업입니다. 이 DKT라는 기업은 이 최대 주주가 이제 BH라고 해서 이 북미 쪽에 그러니까 아이폰 만들 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이 BH인데요. 이 BH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기업이 이 DKT라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PCB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 또한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빅사이클이 도래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이 TKT 시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일봉 흐름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TKT 일봉 흐름을 보시면은 3월달에 팬데믹 발생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이 중간에 이제 점상한가라고 하죠. 시가가 이제 상한가로 시작하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고점 대량거래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부터 7월까지 어느 정도 이제 5개월이죠.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7월부터 최근 12월까지 거의 이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 충분히 조정 기간을 거쳤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TKT라는 기업이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면서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일 텐데 국내 상장된 PC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플렉스나 아니면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BH라는 기업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이 TKT라는 기업이 과거의 상승폭도 매우 크고 실적 또한 견조하고 현재 주가도 하락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터져지면서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상승하게 된다면 1차 목표가는 이제 안정적으로 24,6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24,600원 목표가로 잡고요. 이제 손절가는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전 저점인 18,2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내년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될 경우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봤습니다. DKT로 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24,600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살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권영우,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